지역사회 그러면 일단은 뭐 지역사회 재활, 우리 분야는 재활 이게 중요한데 지역사회 재활은 전체적인 지역사회 의료 안에 커다랗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요. 의료 그러면 전체적인 병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관리를 해 주는 거를 의료라고 하는데 지금은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의료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물리치료가 되겠죠. 지역사회 재활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물리치료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간단한 처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4-5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냥 가서 그냥 우리가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그 일한 만큼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이제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지역사회 의료가 많이 활발히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만일에 환자분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 시스템상 환자분의 치료비는 일부를 내는 거고요. 나머지를 보험 재정으로 이렇게 메꾸게 되는 건데 병이 난 다음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려다 보니까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의료비가 증진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음 해결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역사회 직접 선행적으로 먼저 관리를 하자. 이게 바로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의료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훨씬 더 의료비가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왔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은 산업화가 되면서 근로자들 건강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들이 병이 생기거나 손상이 생기거나 장애가 생겨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만큼 또 의료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부터 이거를 병이 생기지 않게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자 이거죠. 이게 바로 산업체 물리치료가 되겠고 실제로 산업체 물리치료를 하는 치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사회 중심 재활,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의 추세가 아니라 WHO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오랫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건강 자체를 지역사회에서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이겠죠. 그래서 질병 예방과 또는 예방을 못해서 병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접목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사실은 어떤 장애가 있어서 기능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이거는 병원에서만 이분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의 몫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를 갖고 거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잘 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그분한테 장애인들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그렇게 흘러가서 쓰여지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너무 중증이라서 본인이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거동할 수 있고 직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가정 내에서 장애인이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몸이 안 좋아서 장애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본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족분들이 그분을 관리해 주고 케어해 주기 위해서는 가족한테도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일에 장애를 비록 갖고는 있지만 그 장애에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내가 내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어.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돈도 벌어올 수 있고 거동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가족의 부담을 또는 사회의 부담을 확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가 한꺼번에 노력하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 사회 주민들, 이웃들, 가족 다 포함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장애 관련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대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역 사회 중심 의료 중심 재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 진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장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값 떨어진다고 특수학교 만드는 거 반대하기도 하고. 그건 되게 안 좋은 현상이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책임을 지고 환자분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거죠.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 환자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들 교육도 필요한 거고 또 환자분 직접 직업 훈련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지요. 자, 우리 어떡하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어려운 게 온 거는 장애라고 하는 거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만한 우린 기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 보면 주변에 보면 몸이 상당히 불편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중증인 아동들은 같이 배운 적이 없어요. 장애를 우리가 잘 몸으로 체득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지요. 외국에서는 같이 공부하거든요. 장애를 그러면 환자 장애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인식하게 되고 사회에서 꺼릴 거 없이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 분리 교육해서 분리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장애 아동도 같이 교육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게 잘 해결이 아주 현명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목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제 알면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교육에 재활에 참여시키는 거. 참말로 지역사회에서는 뭐 옆집 아저씨, 옆집 뭐 부모들이 변호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뭐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 계층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자원들을 다 모집을 해서 시스템화를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이점이 많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의료라든가 교육, 뭐 사회 심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참여해서 고민할 수 있으면 참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목표가 달성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요. 지역사회가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활의 필요성은 나날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정책도 또는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도 이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선진국이랑 비교해 보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아주 월등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확대하다 보면 또 여러 분야를 통합한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데 아주 충분하게 어떤 시스템이 마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 건강하게 만족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고 이해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그러면 없는 병도 생기는 게 노인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재활의 필요성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해 주고 누군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주도의 정부 주도의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주도의 서비스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더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또는 산업화, 산업화. 특히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병원에 가 보면 교통사고로 이제 마비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업재해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많고 이런 환자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병원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거라서 지역사회에서부터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예, 장애인 수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 굉장히 감사할 노릇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토로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턱이 많고. 또는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하도를 통해서 그 엘리베이터 있는 지하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참 크죠.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 조금만 그거를 관여해 주고 조금만 이해를 해 주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체가 재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잘 찾아보면 복지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 또는 노인 복지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식의 지역사회 재활을 구현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보건소, 보건소는 시골에도 다 있지요. 어,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 시스템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관리해 주는 거. 예, 특히 이제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장애 예방 사업도 할 수 있고, 검사를 하면서 조기 발견 또는 뭐 치료 또는 건강 증진 등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뭐 사회복지 관련된 지지해 주는 서포트해 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리로 잘 연결되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죠. 어쨌든 보건소 또는 뭐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급성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로 이게 병원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심하게 다친 다음에는 그냥 지켜보면서 지역사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는 병원을 통해서 어떤 의료 서비스,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겠고 주로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는 이제 만성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잖아요. 뭐 특히 급성기 같은 경우는 뭐 지역사회 관리를 통해서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병원이나 연계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 급성기든 만성기든 의학적인 치료를 지역사회 관련해서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자세 하나만 바꿔도 어깨 아프고 목 아픈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뭐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건강 증진 서비스,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데를 가보면 어르신들끼리 자꾸 모여서 소그룹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고 새로운 교육도 시키고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다 건강 증진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재활에 대한 것도 많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다 제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확실히 지역 사회도 그 지역 사회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와 저기 시골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가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왜요? 그 구성원들의 그 직업이라든가 구성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집단적인 건강이라든가 사회적인 우선순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별적으로 그거를 잘 간파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모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장애라든가 질병 관리에 대한 것들이 개인이라든 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사회 기관, 주변 이웃, 그 지역사회 구성원 등등 뭐 같이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가자고 하는 거죠.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그런 식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에 관련이 된 교육, 사회적, 환경적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게 되면 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학교라든가 직장 뭐 여러 가지 기관 뭐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생활 활동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 특히 조직 내에서 활동이라든가 법률 또는 뭐 행정 또는 법률의 기준이 있죠, 기준.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자, 동사무소만 가더라도 주민센터만 가더라도 그 복지팀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거를 다 연계를 해 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뭐 특히 이제 휠체어 타고 학교를 못 가게 된다 그러면 뭐 주변에 있는 턱을 다 휠체어가 갈 수 있게 턱을 없애 주고, 휠체어가 최단 거리를 갈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개발해서 그거를 다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물리치료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를 직접 적용하는 거를 지역사회 물리치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뭐 찾아가는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 노인이라든가 지역사회 장애인,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를 해서 일상생활 활동, 불편감 없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뭐 거동이 편해지고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적정 기능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다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도수치료라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하는 치료를 모두 도수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운동치료 그러면 운동요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 또 물리적 인자치료 그러면 전기치료, 뭐 초음파치료, 열치료 등등 다 포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지연구,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기인데 기능을 지탱해 주고 보조하기 위한 장구들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일부가 보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찾아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떤 환자분들한테 직접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제공해 주는 것.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는 주택 개조입니다.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가옥에서는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턱도 많고 많이 높기도 하고 뭐 계단도 많고 해서
그런 거를 전부 다 거동하기 편하게 집에서 들락날락하기 편하게 개조해 주는 거 또 역시 지역사회 물리치료의 가장 큰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치료사가 주택을 개조해 주는 거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참여에 관계된 부분들도 지역사회 물리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국은 신체 기능과 장애 예방,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예방해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에서 생산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해 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안 좋고 거동이 불편하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내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면 상당히 많은 큰 도움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쪼금 더 독립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있게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직업적인 거죠. 어떤 뭐 돈을 벌어올 수 있게.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가 충족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지역 사회 내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어 1 차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 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재활 치료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물리치료는 이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거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재활인데, 재활에서 물리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늘어나는 거지요.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들이건 할머니들은 간에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만 있어도 몸이 퇴행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많이 고립감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는 산업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재해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관리해서 장애를 예방해 줄 수 있으면 의료비가 상승되는 거를 막을 수 있고 재정을 충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고령화,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질병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의료 수요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프면 무조건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왜 뭐 몸이 불편한 게 해결이 안 되면 섣불리 퇴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퇴원했다가도 또다시 입원해야 되고, 이게 반복적인 입퇴원. 전체적으로 의료비, 개인적인 의료비도 상승이 되지만 국가적인 의료 재정도 많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가정과 사회가 이것들을 다, 이런 문제들을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기에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가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는 아까 고령화 사회 또는 산업화 때문에 만성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작 만성 환자분들이 입원실을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급성기 환자분들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정작 치료를 못 받고 장기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또는 병원 자체적으로 봐서는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면 병원 수익 감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검사를 하고 처방을 내리고 처치를 하면서 수익이 확보가 되는 것들인데,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 지속적인 검사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좀 뭐 특히 검사가 필요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도 이제 경영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환자, 특히 아프신 분들을 관리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매번 같이 관리해 주고 같이 뭘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가족 한두 명은 꼭 환자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심하신 경우에는. 그러면 심리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또는 그런 만성 질환의 치료가 한두 번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될 거기 때문에 가정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에서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있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선행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지역사회 물리치료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 굉장히 많이 실현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간호, 간호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물리치료사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가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집에서 몸이 안 좋거나 또는 안 좋을 만한 사람들 예방 차원에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병원으로 오지 않아도 되고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으로 갈 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 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고, 병원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뭐 외래 치료를 받든 입원 치료를 받든 병원이라고 하는 환경은 환자분들이 썩 좋아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안 좋고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지요. 또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반면에 집에서 재가 치료를 받는 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익숙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뭐 지역사회 물리치료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의료기관, 뭐 보건소, 복지기관, 학교 등등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시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책일 수가 있습니다. 뭐 지역사회 그러면 뭐 대도시일 수도 있고 뭐 일반 군 뭐 읍단일 수도 있고 뭐 대도시가 워낙 크니까 무슨 구, 동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역사회 내의 모든 주민들이 물리치료 지역사회 물리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모든 주민과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지역사회 물리치료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전부 다 이렇게 지역사회 재가 치료하듯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리치료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물리치료는 사실은 물리적인 현상 뭐 전기, 광선, 수치료, 물, 운동 등등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활을 돕고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물리치료인 거지요. 사실은 우리의 지역 사회 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촘촘하게 전부 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 물리치료가 같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그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지요. 특히 이제 의료 취약 집단 뭐 소득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뭐 기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까지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어 대도시 주변은 그래도 좀 나아요. 하지만 거기 좀 도시보다는 농촌, 시골 쪽으로 가게 되면 집도 뜨문뜨문 떨어져 있고 뭐 거동이 불편해서 뭐 보건소라든가 지역 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의료 취약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의료 재활, 가정 방문 물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한적이었던 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보건소의 단독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렇게 가서
간단한 처치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범위가 너무 커져 갖고 그런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완전하게 지탱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문제죠.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퇴행성 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거를 토로하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지역사회에 많은 거라서 이분들이 더 나빠져서 병원에 오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1 차적으로 다루어 주자.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물리치료고 전체적인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특수학교에서 재활 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무조건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인제 개인, 뭐 가족, 뭐 특정 집단 같은 그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재활 또는 물리치료, 또 질병 사고 예방, 뭐 건강 증진 등 모든 범위에서 물리치료사가 가서 다루어 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미리 서비스를 해 주고 미리 물리치료를 해 주게 되면 그만큼 병원으로 가게 되는 환자 수는 많이 줄 거고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물리치료사는 굉장히 포괄적인 역할을 한다. 병원에서는 단지 그 병원을 방문한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를 전담하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뭐 교육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관리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무 현장에 따라서 이게 특성이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포함이 되면서 지역사회 물리치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시설 또는 방문 물리치료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각 그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역할은 쪼금 더 넓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 사회에서 가정 방문 물리치료는 결국은 지역 사회 물리치료를 구현하는 방법을 가정 방문 물리치료라고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것도 지역 사회 물리치료일 수 있고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제가 물리치료를 제가 서비스를 해 주는 거. 자 제가 서비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장애가 심해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 병원으로 오기까지 너무 힘드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해 주는 서비스를 우리는 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집으로 옮겨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집에서. 물론 병원에서처럼 아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인제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는 마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까지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런 재가 서비스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고 더 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가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가 파견되고 들어가서 가정 방문으로 하고 해 주고 있지만 물리치료사가 해 주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가족들이 감당을 또 해 줘야 돼요. 물리치료사가 매일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거를 맡아서 물리치료사가 오지 않는 날은 또 오지 않는 시간에는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깐 가족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만일에 주택이 환자분들이 거동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뭐 턱이 너무 많아요. 걷다가 넘어지고 휠체어 가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다. 만일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또 환자분한테 필요한 보장구가 뭔지. 자 보장구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지원을 되게 잘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본인이 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주 소액을 받고 대여를 해 주는 값비싼 보장구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여라든가 구매에 대한 걸 또 알선해 주고 뭐 이거를 알려주는 경우도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심리적인 거, 직업적인 거에 관계된 것도 얘기해 주고 더 중요한 거는 환자 보호자 교육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가정 방문 물리치료 그러면 사실은 물리치료사만 포함되어야 될 거는 아니고요. 환자분 한 분한테 어떤 환자분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물리치료사가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뭐 심리, 뭐 보조기사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한꺼번에 팀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중에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치료해 주는 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운동해 주고 치료해 주는 거, 또 어떻게 하시라고 교육해 주는 거, 자세라든가 움직임 교육에 대한 거, 주거 환경에 대한 거를 한번 평가해서 조언을 해 주고 좀 보조기 같은 거, 보조 도구 같은 거를 제공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 하여튼 생활 환경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가족 구성원의 요구라고 했는데 보호자분들이 환자분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고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가족 구성원, 관리를 해 주는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뭐 가급적이면 본인도 원하고 가족도 원하는 쪽으로 요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원봉사자를 또 제공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물리치료사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 줘야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 주면 훨씬 더 관리해지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교육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물리치료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리치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원이 마땅치가 않고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있게 되면 사실은 만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역사회 보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지역사회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대상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뇌졸중이든 뇌질환 또는 척수질환은 분명히 마비가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거동이 불편할 수가 있고요. 또는 관절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는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어르신들이고 나이가 많으시면 확실하게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 경우에 담당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뭐 뇌성마비라든가 뭐 지체 아동들, 장애 아동들이 있으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소아죠. 아동들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지금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변에 아동들이 맘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치료를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병원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고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인제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는 가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질환과 모든 그 물리치료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전기 치료, 뭐 광선 치료 등등 다 할 수 있고요. 운동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거는 본인도 중요하겠지만
가족분들이 꽤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복지 연구, 보조기 같은 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연구 보조기 같은 거를 잘 상담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지원받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평가도 하고 평가에 근거해서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가정 방문 물리치료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 병원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해서 알선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환자 개개별로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된다. 똑같은 운동을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필요한 동작들이 있고 개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별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다.'라고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진단 평가 뭐 치료 같은 거를 쭉 나열하고 있는 표입니다. 네 그리고 물리치료 내용에 대한 것도 네 다 제공해 주고 있고요. 물리적 인자 치료는 그냥 전기, 광선 요즘에는 물리치료사가 들고 다니는 아주 소량화된 휴대하기 쉬운 그런 치료 장비도 있고 요즘에는 다 팔아요, 시중에서. 그거를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통증 음 그리고 부종,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인자 치료하고 이거는 영어로 physical modality라고 합니다. 자 운동 치료. 상당히 많은 경우 운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근육에 대한 거를 잘 관절과 근육에 대한 거를 잘 유지하고 회복시켜서 기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운동 치료입니다. 여기에는 뭐 관절 운동 범위, ROM 운동, 또 근력 강화 운동, 신장 운동 스트레칭도 있고 지구력, 유산소 운동 등등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해 주는 모든 치료를 도수 치료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정 치료를 도수 치료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관절이 어긋나 있는 거를 외력을 이용해서 치료사가 손으로 힘을 줘 갖고 교정하는 치료를 도수 치료하는데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손으로 하는 거를 다 도수 치료라고 하고 여기는 교정, 마사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가 운동 프로그램은 사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물리치료사랑 있을 때만 치료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는 항상 같이 있을 수 없고 매일매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또는 가족이 좀 지탱을 잘해 줘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운동하시라고 모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루에 몇 번씩 몇 분 동안 몇 세트 정확하게 처방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서 관리하고 가족이 관리해 주는 것이 좀 더 보다 효과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복지 연구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에서 대여를 해 주는 복지 연구도 있고 어 비교적 값이 저렴해서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 복지 연구들도 있습니다. 보조기를 잘 쓰게 되면 복지 연구를 잘 선택해 쓰게 되면 안 되는 기능도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정상처럼 똑같이가 아니라 내 현 상태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거를 좀만 더 지탱해서 잘 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 연구 그리고 가정 환경 개조 물리치료사 중에서 이런 복수 전공에서 건축 쪽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집을 설계하고 그거를 개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옥에서는 턱이 높고 워낙 많고 계단도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활동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료사의 시각으로 그걸 봐 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턱이 없으면 좋겠고 여기 문이 너무 좁으니까 좀 얼마큼 넓히면 좋겠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 화장실 가 보면 손잡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잡이에 대한 거를 어떻게 설치해 주면 좋겠다 등등에 대한 거를 잘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집안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권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제한 요소를 없애 주는 거예요. 환경 제한 요소를.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뭐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 사이즈서부터 해서 뭐 규격이라든가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얼마큼 필요하고 턱 높이는 없애고 뭐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안전 손잡이. 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 턱도 제거하고 턱이 얼마 안 높아도요. 걷다가 그거에 탁 걸려 넘어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안전하게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경우. 조명이 어두우면 어르신들은 확실하게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인제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밤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까지 동선이 너무 길면 화장실 가기 전에 뭐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치매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 자체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방이랑 화장실은 가급적이면 동선을 짧게 가까운 데 위치해 주고 그리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물리치료사가 좀 알아서 그 조언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 넘어지고 다치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방문 물리치료가 생각보다 기대가 효과가 큽니다. 일단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왜? 집에 와서 해 주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워낙 절감이 됩니다. 국가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계속 내면서 받아야 될 것들을 집에 와서 저가라든가 아니면 보조를 통해서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 환자분들 입원을 억제. 자 근데 이게 이분들이 왜 오랫동안 입원하고 조기에 퇴원을 못 할까요?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나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입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요 유사한 치료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퇴원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자 무조건 이제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거는 서로 국가도 병원도 개인도 상당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처치만 딱 받고 퇴원해서 나머지는 집에서 이렇게 재가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지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부담을 많이 해소해 줍니다. 해소해 주고 물론 이렇게 집에서 치료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이 병원이랑 다르게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이게 부가적인 기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건강 증진 사업 이거는 건강 증진 뭐 아픈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아프지 않아도 몸이 좋아도 질병이라든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측면을 생각해 보면 건강 증진이 가능한 거지요. 자 보건교육.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금면, 금주 뭐 이런 거 많이 교육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담배 피우는 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분명히 폐병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금연을 하고 바람직한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 교육이에요. 질병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위험 요소, 위험 요소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보건교육. 그리고 영양 개선, 그리고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거,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정시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오래전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해 주는 거를 건강 증진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TV에서도 이제 건강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커다란 맥락에서 보면 보건 교육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 보건 교육 그리고 환경 조성, 질병 예방 서비스 이 등등을 미리 사전에 다루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물리치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지요. 국민 모두에게 건강에 대한 거를 올바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면 서로 손해라고 했잖아요. 환자분들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거고 국가에서도 의료 재정도 부담이 되는 거라서 미리 아프지 않게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 예방 서비스예요. 예방 서비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건강 잠재력, 잠재적인 건강을 올리고 위험 요인을 조기 차단. 자, 위험 요인이 질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질병을 키우면 더 나빠지는 건데 미리미리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처치하게 되면 질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건강 증진 사업은 공공 정책 확립, 정책 전체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건강에 어떻게 쓸 건지 그냥 막 돈을 퍼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미리 다 시뮬레이션 돌려봅니다. 정책을 1 안, 2 안, 뭐 3안 정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떤 안으로 했을 때 가장 훌륭하고 비용이 절감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전체적인 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요.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정책에 대한 거를 기반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고 가장 효율성 있는 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결과,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 지향적 환경 조성, 금연 활동 뭐 그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홍보하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또 커다란 보건의료 사업에서도 이런 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건강 증진 사업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과거에는 참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예방이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하는 거를 하기가 어려웠죠. 관리보다는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거는 질병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국가 주도형으로 그렇게 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점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예방에 대한 거 그 당시에는 그 질병을 예방에 대한 거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치료가 급급했기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는 사람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했지요. 근데 지금은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1 차적으로 그런 예방적인 관리를 해 주는 거, 예방적인 통합된 건강 증진 사업을 해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굉장히 큰 이득이 돼요. 의료비도 줄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다 이득이 되는 거라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꾸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선행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양식도 바뀌었고요. 신체적인 특성도 바뀌었고요. 환경적인 것도 많이 바뀌어졌죠. 보건의료 수단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정책적인 거를 통해서 생활 양식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는 거고 환경적인 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을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환자 치료가 잘 되는 거를 넘어서 환자가 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선행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이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고 건강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사회적인 환경도 변화되는 거고요. 예방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그런 환경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진국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대상 모든 국민입니다. 건강 증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고 1 차적으로 국가에서 지역 사회에서 질병 예방, 보건 교육 같은 거를 철저히 하고 기본적인 운동 지도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그 구강 위생 관리, 환경 조성 1 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질병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조기 발견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조처를 취해 주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지금 젊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이가 좀만 더 되면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와요.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 인제는 그때부터는 쪼금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중점적인 건강검진을 합니다. 내시경 비용을 국가에서 많이 보존해 주면서 여러 가지 신체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자, 그런 기본적인 검진을 통해서 사실 알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2 차적인 예방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모자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어차피 건강은 남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건강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내가 열심히 실천하려고 할 때 건강해지는 거 스스로 건강관리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수명이 우리나라 이렇게 수명이 지금 80 거의 80, 85세 고 사이쯤 되는데 평균 수명이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아파서 오래 사는 건 사실 누구도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 연장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방 중심, 선행적으로 미리 접근하는 거예요.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이 생길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 갖고 그분들을 미리 관리해 주고 미리 처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병이 발생하는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체 물리치료.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산업체에서 누구나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되면 물리치료사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일하든 간에 직업병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인제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은 동작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쓰는 어깨 팔 이런 쪽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기에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조기 치료, 예방. 그래서 미리 한쪽만 너무 많이 움직이면 그쪽이 망가질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시간 정도는 그거를 풀어 주고 예방해 주는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 이완 운동, 자세 교육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간공학적으로 작업장 환경 개선에 대한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이 질병을 만드는 작업장들도 있어요. 쪼금만 바꿔주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허리가 분명히 망가질 수 있거든요. 허리 숙일 때 한쪽 무릎만 살짝 굽힐 수 있어도 지금 허리가 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발을 굽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다거나 그렇게 환경을 개선해 주고 올바른 자세 그리고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실제로 요것들을 관리해 주는 법률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잘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치료 전공을 가지고 그런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럼 산업체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경계 질환보다는 근육, 뼈대개 쪽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로자가 한 명이 안 좋게 되면 근로자의 생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손해가 막심할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초기에 조기에 산업체 물리치료로 다뤄줄 수 있으면 그런 근로 손실, 생산력 저하가 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요.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직장으로 복귀해서 생산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이죠, 예방.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 이제 물리치료사가 그분들이 근로자들이 일하고 동작하는 걸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관리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 요 부분을 이 부분 근육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을 좀 쉬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동작들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산업체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동작을 어떤 자세에서 얼만큼 하는지, 그러면 그거를 반대급부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로자들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자 유해 요인, 결국은 이거예요. 반복 동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를 치잖아요. 컴퓨터를 막 치다 보면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유해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한 번씩은 쉬었다가 이 동작을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면 번갈아서 하게 되면 한쪽 근육만 계속 쓰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식의 것들, 유해 요인, 작업 동작, 작업장 관련된 것들을 분석해 주는. 자 그래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인간 인체 공학적인 작업 환경, 인체 공학적 그러면 쪼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우리가 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무리가 안 가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간 공학, 인체 공학 요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엇보다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 물리치료사가 참 여러 가지 전문 영역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하기가 참 적합합니다. 자 학교 물리치료.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학교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본 건강한 학생들에 대한 체력 관리도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학교에서는, 외국은 다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이, 일반 아동이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교실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애 아동을 좀 관리해 줄 전문가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학업, 또 사회적인 활동, 일상생활 동작, 직업교육 등등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가 좀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자 그래서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 때문에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 그리고 독립적인 거, 혼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어차피 아동들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부터 초기 중재가 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 상당히 장애 아동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장애 아동들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학교에 오는 친구들을 거의 많이 못 봤을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장애 아동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건강한 성인으로서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부터 관리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장애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 기회가 되는 거고, 정상 아동들, 일반 아동들한테는 장애에 대한 걸 특별하게 교육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몸소 깨닫기가 좀 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에서 아동들을 교육하고 치료하는 거, 그래서 물리치료, 학교 물리치료가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정상 아동, 일반 아동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휠체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어떤 식의 도움을 요렇게 줘야 된다. 요렇게 말하는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애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혼자서 알아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치료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에서 학교 물리치료사에 대한 직무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돼야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장애 아동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 아동이 있으면 계단이 있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계단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커다랗게 중요한 환경인 거지요. 그리고 학교마다 그런 아동들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